네, 자, 계속해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하함수의 극한 공식이 있는데, 제가 좀 간략하게 했어요. 3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한 게 뭐냐면, 공식이 되게 많죠. 사인, 탄젠트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딱 두 개만 우선은 메인으로 하고요. 물론 조금 더 정리해 주셔도 됩니다. 파생된 것까지 다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우선 상하함수 극한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은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1 빼기 코사인 x 구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떤 정석이나 같은 데 보게 되면 얘를 공식으로 막 정리를 해놓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문제로만 나와 있는데 거의 공식 1번 공식과 삐까삐까 할 난이도로 많이 나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를 좀 보겠는데 x분의 sin x의 극한값 x가 0으로 갈 때 1이죠. 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요거는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2분의 1이죠. 요렇게 만들어 놓고 같은 폼으로 바꿔서 전부 다 숫자로 수렴하는 거로 치환을 해서 푸는 문제들이에요. 1번을 증명하는 방법은 뭐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면 이게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여기에 이제 접하는 이제 호를 하나 그리고 다시 여기 접하는 삼각형을 갖다가 만들어요. 각을 갖다가 양각, 음각 나눠야 되거든요. 그냥 편의상 양각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이 삼각 도형이 기본적으로 이제 넓이가 이걸 볼 건데 이걸 갖다가 반지름 R이라고 보면 양각인 경우에 가장 작은 놈의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R 제곱의 이 삼각형 넓이가 sin x죠. 네. 얘보다는 호의 넓이 2분의 1 R 제곱 x. 그 다음에 이 직각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R 제곱의 탄젠트. 자, 여기가 R 탄젠트니까요. 이렇게 대소관계가 정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x가 양수인 경우에. 그래서 x가 0보다 큰 쪽으로 갈 때, 이제 2분의 1 같은 경우에는 같이 죽어버리고, r제곱도 같이 죽어버리고, 이렇게 레지 파티 하시고요. 자, 그래서 뭐를 보여줄 수가 있냐면, 양변을 이제 뭐로 나눌까요? 사인으로 나누면은 1이고, sin x분의 x, 그리고 탄젠트 나누면 이제 코사인 x분의 1이잖아요. 그죠? x가 0으로 가면 이게 1로 가니까 1이니까 샌드위치의 이 정리에 의해서 얘 극한값도 1로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수각인 경우도 부등호는 바뀌겠지만 어차피 샌드위치 정리했으면 똑같은 상황인 거 인지해 주시고 우선 얘 극한값이 1인 거를 증명을 하는데 요거 구조가 1인 걸 보였잖아요. 그죠? 수렴하는 극한의 개 같은 기본 성질에 의해서 이거 역수분의 1이니까 1분의 1로 간다 라고 해서 1이라는 걸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요거랑 요거를 갖다가 따로따로 써놓는 책들도 있는데 어차피 두 개는 똑같은 거니까 요게 가장 중요한 하나가 되겠고요. 탄젠트는 증명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탄젠트의 x잖아요. 이 탄젠트 x를 뭐로 바꿀 수가 있냐면은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x분의 sin x는 1로 가고 코사인 x분의 1은 1로 가니까 1 곱하기 1로 가잖아요. 수렴하는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1로 간다. 이렇게 증명을 다시 해주실 수 있으시겠고요. 자, 요거를 증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 버전이 있죠. 약간 유리화 느낌으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분모 분자에 누구를 곱하죠? 1 플러스 코사인을 곱하게 되면 얘가 사인 제곱이 되겠고 원상복구를 시켜줘야 되니까 코사인 x분의 1. 그럼 요거는 1의 제곱이고요. 요거는 2분의 1로 가니까 2분의 1이다. 이렇게 증명해 주셔도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1 빼기 코사인 x를 반각 공식을 쓰게 되면 2배의 사인 제곱 2분의 x가 되는 거니까 4분의 1로 나눠주시면 4가 생기니까 4분의 2가 되잖아요. 그러면 1의 제곱으로 가는 거니까 역시 2분의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2분의 x면 여기도 똑같이 2분의 x의 제곱이 필요해요. 같은 폼이 필요한 거죠. 자, 반각 공식을 이용해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아예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방법은 아닌데, 저도 이제 귀찮으면 이렇게 좀 쓰거든요. 네.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x가 0으로 가는 극한 상황에서는 세 개의 값이 동일시 해줘도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뭐 사인을 그냥 x라고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사인 2x 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사인 2x 제곱 플러스 1이 돼 있으면 그냥 2x 제곱 플러스 1이라고 두고 풀어도 0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정확한 방법은 아니죠. 네. 어쨌든 간에 꼼수 같은 거고요.
같은 취급을 해주셔도 돼요. x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이렇게까지 하더라고요. 1 빼기 코사인 x 대신에 2분의 1 x제곱으로 치환을 해서 푸시더라고요. 네, 이러신 분들도 봤어요. 네. 그죠? 너무 꼼수가 너무 좀 센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1 빼기 코사인 x를 2분의 1 x제곱으로 바꾸셔서 문제를 풀어도 답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꼼수죠, 그거는. 네.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같은 폼으로 바꿔주는 거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32페이지 보게 되면 4번, 5번, 6번, 7번 이런 것들이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 찾아보니까 애들하고 수업한 동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이제 좀 재밌는 것들 올리고 있는데, 사인 2x 더하기 사인 3x, 그간값을 물어봐요. 네. 어떤 한 7등급 나오는 친구가 2분의 3이라고 막 얘기를 해요. 네. 오, 네가 드디어 자아가 생겼구나. 90일만 쑥갓마늘 먹으면 인간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눈치채셨죠? 그죠? 네. 네, 그죠? 약분, 2분의 3.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틀렸어요, 선생님.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제 적절히 숫자를 갖다가 3x, 2x를 넣으면 이제 1, 1이니까 이제 보여주셔야 되고요. 약분해서 풀더라고요. 되게 멋진 놈이라고. 네, 제가 엄지척했습니다. 나중에 동영상 한번 올릴게요. 네. 수업 시간에 그때 화질은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그냥 제가 재미로 좀 찍은 동영상들이 몇 개 있어요. 요즘 계속 좀 하나씩 찾아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그때 되게 수업하는 분위기가 지금 제 스터디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실 거예요. 네. 보시면요. 네. 자,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그 녀석이 지금도 아직도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20 며칠 남았죠. 네. 네. 그러니까, 농담으로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녀석이에요. 다른 녀석인데, 제가 어제 진짜 웃겨가지고, 어제 여기 또 정보 가가지고 또 술자리에서는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상하감도 극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세타하고, 여기가 8이니까, 여기가 84. 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84 했거든요. 근데 얘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84인인데 84! 했더니 갑자기 얘가 31 이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저는 84인인데 이해 안 돼! 이런 뜻이잖아요. 84. 근데 30이라고 갑자기 얼마나 놀랬으면 32 이러더라고요. 그래가 구구단 잘 외웠다고. 네. 네, 그렇죠. 111 정도는 돼야지 인간이 될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제 공식은 좀 점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분법에 대해서 잠깐 또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볼게요. 미분법은 역시 도함수의 정의식을 갖다가 이용해서 푸는 건데, 증명은 사실은 전부 다 도함수 정의식에다 집어넣고 하는 건데 좀 무의미하죠. 특히 여기서부터는 뒤에 다음 시간에 하는 목세 미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쓰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외우라고 하는 게 차라리 더 낫고요. 어차피 목세 미분법을 배우니까요. 사인과 코사인을 갖다가 도함수 정의식에다가 놓고 집어넣고 증명하는 게 있는데 사인만 하나 해볼까요? 그럼 빠르게 갈게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도함수의 정의식에다 집어넣으면 sin x 플러스 h 빼기 sin x. 요게 이제 sin x의 도함수잖아요. 그러면 얘가 싸고 풀고 싸로 갖다가 전개를 때려서 풀어버려요. 그러면 싸고 풀 싸 이렇게 됩니다. 빼기 sin x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보다 처리를 잘 못해요, 애들이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sin x로 묶어버리면 h분의 h분의 코사인 h 빼기 1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h제곱이 요게 x제곱일 때 2분의 1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요거랑 요거 뺀 놈을 정리를 하면 sin x에 뭐가 되는 거냐 하면 h분의 코사인 h 빼기 1이잖아요. 그럼 이게 h를 넣고 빼주면 돼요. 그럼 얘가 실제로 마이너스 2분의 1 가지만 이 h 때문에 얘가 0으로 가버린다. 이 뜻이고요. 그럼 실제로 요거 그간값도 1이니까 코사인 x만 남겠죠. 자, 요런 식으로 저탄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합을 곱으로 곱을 합으로 공식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인의 도함수는 뭐죠? 코사인 x고요. 코사인의 도함수는 마이너스 사인 x. 탄젠트는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시컨트 제곱이죠. 제곱 엄청 못해요. 코탄젠트도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코시컨트 제곱 x. 그 다음에 시컨트 같은 경우에는 시컨트 x 탄젠트 x.
참고로 저 공식 잘 못 외웁니다. 네. 자, 요거 맞나요? 어우, 휴, 살았다, 그죠? 네. 자, 여기 되죠? 오타가 있을까요? 저번에 지금 정리한 내용에 오타가 있어가지고 애들 잘못 외우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곤란했었는데, 오타 없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외우는 암기법 좀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사인, 코사인이 짝꿍이고요. 얘네들 짝꿍이고요. 얘네들 짝꿍이죠. 요거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좀 말씀이 많으실 텐데, 지금 교육과정상 이거에 대한 구조를 갖다가 원래는 지금 빠져있는 상황인데, 그냥 저는 무시하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실제로 적분 같은 걸 할 때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코사인분의, 얘가 지금 코사인의 역수잖아요? 그럼 코사인분의 1이라고 나와 있고, 그냥 미분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취향이시긴 하겠지만, 정서 같은 데는 아직까지 그대로 나와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외우는 법을 갖다가 보면, 이게 짝꿍, 짝꿍, 짝꿍. 근데 재밌는 건 C계열 있죠? C계열은 반드시 마이너스가 붙게 돼요. 자, 미분을 하게 되면 C계열은 무조건 마이너스가 붙는다. 요거부터, 부호부터 먼저 가리키시고요. 부호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되게 재밌어요. 사인이 코사인이면 코사인이 사인. 탄젠트가 시컨트 제곱이면 얘의 역수 구조인 코시컨트 제곱. 그 다음에 얘는 분비물이라고 하거든요. 시컨트를 미분하면 시컨트가 똥을 싸는데 탄젠트 똥. 얘는 코탄젠트라는 똥을 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애들한테 좀 약간 형상 기억을 갖다가 하려고 별의별 다 해봤습니다. 네. 하여튼, 이거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식 외우는데 정 안 되면 진도를 끊고 계속 테스트를 무한히 보셔야 돼요. 안 되면은 못 넘어가요. 네. 뒤에 거 미분 적분 아무 쓸모 없습니다. 네. 못해요, 애들이. 내용만 알아요. 네. 봤다. 이러면서. 네. 자, 그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공식을 갖다가 암기를 시킵니다. 실질적으로요, 제 생각에는 지금 수열의 극한하고 지금 지수로그 극한, 상강함수까지 했죠. 요게 3분의 1 가정은 되는 것 같아요. 충분히 3분의 1 가정은 되는 것 같아요. 되죠? 네. 미분 적분은 오히려 속도에서 배우고 오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난이도가 어렵다 뿐이지 내용 가르쳐야 되는 거 3분의 1 정도의 가정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까지는 한 전체의 3분의 1 쓰시고, 당장 시험 범위가 안 들어간다면 뒷부분은 좀 천천히 이렇게 나가셔도, 간략하게만 나가셔도 될 것 같고, 시험 범위 들어간다면 조금 더 빡세게 시키셔야겠죠. 네. 시험 기간에 죽어 나겠지만요. 네. 보시면 여러 가지 증명이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얘기 안 했지만, 상하함수 합성 같은 거 문제를 최대제도 구할 때, 코시라던가, 직선과 단위원으로 생각해서 푸는 풀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애들이 전반적으로 다 아우르는 능력이 되어야지 습득이 가능한 거라서요. 처음 할 때는 우선은 수업 구성에서는 뺐음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기하학적 의미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뭐예요? 0,0에서 x, sin x의 평균 변화율에다가 리미트를 씌운 거예요. 그러면 0에서의 사인의 미분 개수랑 같아요. 자, 이런 기하학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역시 같은 이유로 우선은 당장은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되게 강조는 안 했으나 실제로 되게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주 나오는 내신 문제니까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드리고 내용 수업은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우선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있으면 여기 알파, 이게 베타가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직선의 기울기잖아요. 이거 가지고 뭐 찾는 거예요? 얘 찾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이 세타가 지금 이 그림에서는 베타 빼기 알파고 어떨 때는 알파 빼기 베타일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실제로 이 뺐는데 이 둔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탄젠트의 이 예각을 세타라고 하게 되면은 뭐만 하면 끝나는 거죠.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을 하게 되면 둔각이면 지가 알아서 예각으로 바꿔주고, 자,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공식을 쓰는 거라서 1풀 탄탄분의 탄마탄 이거 공식만 써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 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자주 나오는 유형이죠. 네, 여기까지 언급해 주시면 대략적으로나마 저희가 지금 1시간 조금 넘었는데요. 네, 말도 안 되는 스피드죠. 이렇게 수업하시면 난리 납니다. 저희가 수업 구성이니까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미분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자, 이어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혹시 1교시만 하시고 가시는 분들은 가셔도 되겠고요. 만약 계속 그냥 난 남아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지금 이렇게 되니까. 네. 27쪽에 네. 대각 공식의 변형에서 탄젠트 2분의 세타를 T라 재우고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백악 공식의 변형이요? 네, 탄젠트 2분의 세타를 t라고 했을 때, 사인이 왜 이렇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네. 그냥 덧셈 정리로 하면 일도 되는 건가요? 요거요? 네. 요거는 제가 끝나고 따로 좀 해드릴게요. 네네. 뭐 특수한 꼬라지라, 네, 요거는 조금만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문제 다 갖고 오셨죠? 네. 문제 가지고 오셨고, 제가 저번 시간에 조금 이것도 어렵다라고 하셔서, 아예 그냥 풀이까지 있는 거 요번에 드렸고요. 네. 풀이까지 있는 거 드렸고요. 그래서 뭐, 끝까지 계산은 다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문제에 대한 간략한 맥락만 조금 짚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1번 문제, 이제 중등부 문제 있죠? 네. 이거 보시면,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이래요. 애들이. 일단 말이 많잖아요? 이게 말이 많으면은 일단은 당황해요. 막 눈에도 잘 안 들어오나 봐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런 극한 문제는 식만 세울 줄만 알면 실제로 계산이 되게 간단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삼각형의 넓이니까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 생각하면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이거나 2분의 1 AB 사인 세타이거나 사선 공식을 쓰거나 넓이만 식으로만 잡으면은 극한값 계산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다만 처음에는 애들이 이제 극한값을 갖다가 구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건데 우선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넘어가 볼게요. 네.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자, 전반적으로 쭉 평을 하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삼각함수를 식을 갖다가 변형, 조작을 갖다가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변형, 조작을 해가지고 값을 갖다가 해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어느 정도의 센스가 필요합니다. 삼각함수의 식 조작은 센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연습을 갖다가 해서 좋아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타고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안 보여? 처음에는 되게 많이 전 직관적인 거가 좀 좋은 편이고 나머지 것들은 별로 안 좋은데 직관적인 거 좋다 보니까 이게 왜 안 보여? 이렇게 이해를 처음에는 10몇 년 전에 이해를 못했어요, 애들한테.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경험과 짬밥으로 그래, 넌 거기서 이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선생님들이 좀 잘 이걸 갖다가 말을 갖다가 잘 붙이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갖다가 애들이 좀 해결할 수 있게끔 도움을 좀 주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일단 이런 거를 해결할 때 삼각함수다 보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인 건 반드시 사용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0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인 알파하고 사인 베타의 부호가 반대인 거니까 바꿔치기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기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어요. 두 개의 사인의 값을 더한 게 0인데 두 개의 코사인 값을 더한 게 1이다. 이렇게 기하적으로 보이게 되면 어떤 특수한 상황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 문제는 나름 괜찮은 거라서 네, 한번 넣어봤고요. 역시 마찬가지죠. 음각요거 이 문제 또한 나다 조건을 이용해서 푸는 건데 풀이가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써놨죠. 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보시면 어쨌든 간에 이거는 또 방금 2번처럼 같은 문제 계열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중등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마 잘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거죠. 네. 정오각형이 있어요. 정오각형. 네. 오각형의 S자야. 네. 이렇게 정오각형 만들어 놓고, 네. 오늘 좀 오각형 좀 잘 그렸네요. 네, 오늘도 안 그렸는데, 네. 자, 여기 오각형이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이게 별을 그려요. 네. 이렇게 별을 그리면, 네. 자, 여기 별을 5개 그리면은, 요 대각선 길이가 모두 다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증명을, 요거 마름모인 거 증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그림이 마름모 같지 않은데, 네, 이해해 주시고, 네. 그래서 뭐 증명하는 게 이게, 그럼 각이 이게 몇 도가 나오냐면 36도씩 갈라쇼를 보여주거든요. 전부 36도니까, 여기 36도.
그럼 이 삼각형하고 요 큰 삼각형하고가 닮음이 이용을 해서 코사인 36도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쵸? 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정오각형의 지금 이게 이렇게 반 쪼개버리면은 또 이 길이를 갖다가 구해버리시면 요 길이의 절반한 게 코사인 36도다.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겠고요. 네. 자, 근데 이런 닮음 덩지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접근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코사인 36도. 근데 이전에는 어떻게 했게요?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세타를 36도라고 치환을 하면 5세타가 180도죠? 맞죠? 네, 그러면 코사인 파이 빼기 3세타? 잠깐만요. 는 코사인 2세타. 300각, 100각으로 써서 계산을 해서 이게 뭐 풀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300각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사라졌고요. 그래서 지금은 나오지 않는 방법입니다. 네. 자, 어쨌든 요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쓰는 전형적인 문제예요. 네. 그래서 알파와 베타를 잡아서 차이각, 요쪽에 베타 잡고 요쪽을 세타 잡아서 세타 빼기 베타가 알파 이런 걸 이용한다든가 원위에 있는 점이니까 거기 잡아서 좀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정 안 되면 좌표평면에 때려 집어넣어라 이런 상황인 거고, 역시 6번 탄젠트 덧셈 정리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덧셈 정리 중에서 은근히 탄젠트 덧셈 정리가 되게 많이 나와요. 탄젠트 덧셈 정리의 대표적인 예제이고요. 다음에 7번 요거 설명을 좀 할게요. 풀이는 조금 마음에 안 들게 되어 있는데, 요런 상황이에요. 원이 하나 있고요.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왔어요. 어떤 직선 위에 있는데, 직선 위에 있는 점에서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을 긋고요. 요때 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의 최소값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직선 위에 임의 점에서 두 접선을 그었을 때 이루는 각의 최소값입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세타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요렇게 보셔도 되고요. 1 빼기 2 사인의 2분의 세타의 제곱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따라오셨나요? 네. 자, 배가 공식을 쓴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냐면은 요 세타를 잡기는 힘들고요. 대신 뭐는 쉽냐면 이렇게 끄어버리면 여기 각이 2분의 세타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이 나오니까 2분의 세타에 대해서 잡기는 편하죠. 자, 근데 이걸 최소값을 구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얘가 최소면 전체가 최소가 되겠고요. 혹은 얘가 최대면 전체가 최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나 이거나 뭐로 풀 건지를 갖다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2분의 세타 각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인의 값이 빗변분의 높이가 되죠. 코사인 값은요, 요것분의 요게 돼요. 근데 요게 고정이잖아요. 지금 반지름이.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길이가 가장 짧으면 사인의 값이 가장 큰 거고요. 이 길이가 가장 짧을 때 사인의 값이 크기 때문에 사인의 값이 가장 크면은 코사인의 최소값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 상황인 거를 갖다가 인지하셨냐면, 원의 중심에서 지선까지 거리가 빗변이 될, 요 삼각형의 빗변이 될 때, 요 길이가 제일 짧죠? 요렇게 되는 거니까, 네. 네, 빗변이 될 때가 길이가 가장 짧아서 사인의 값이 가장 크고, 사인의 값이 가장 크면 얘 값이 가장 최소가 되는 상황이겠죠.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생각을 해서 푸는 문제라서 굉장히 올드한 오래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뭐 작년에 2007년도 은강용어도 나왔었네요. 네. 솔직히 8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잘 하세요. 어차피 극한 계산을 기본적으로 이제 함수극한에서도 충분히 많이 시키셨을 거고, 식을 갖다가 정확하게 넣고 빼고 이렇게 해서 도함수 쪽에서 연습했던 그런 계열이죠. 네, 그래서 요걸 넣고 빼고 해서 식을 구조를 만든 다음에 푸는 거고요. 로피타를 갖다가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우선은 처음에 연습시킬 때는 로피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자, 9번 문제를 보시면은, 9번 문제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 수능 기출 문제인가요? 평가원 기출 문제인가요? 되게 그림이 많이 읽네요. 네. 되게 그림이 많이 읽는데, 네. 이거는 좀 한 번만 좀 직접 한번 해볼까요? 네. 어렵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요런 건 한 번만 좀 보여드릴게요.
뭐 좌표, 풀이는 뭐 뒤에 나와 있으니까 풀이를 보시면 되고요. 뭐 제가 좀 다른 방법으로 하나 풀어보면, 좀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때려 집어넣고 좌표 평면에서 해서 어쨌든 풀자. 이런 식으로 좀 지도를 갖다가 하는 편이고요. 어디를 원의 중심으로 둘 거냐면은, 전 이제 왼쪽에 있는 원을 원의 중심을 원점이라고 두고요. 요런 식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네. 문제가 무슨 상황이냐면, 여기 어떤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두 개를 그어버리고, 이 접선을 두 개를 그었을 때 요거를 연결한 걸 우리가 극선이라 그러잖아요. 네. 맞죠? 네. 이게 극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 극선에서 극선에 의해서 잘려진 요 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요 길이만 삼각함수로만 표시만 하면, 계산하는 거는 연습을 시키셔야 돼요. 그죠? 네. 끝까지 해주시지 마시고, 처음에는 개별적으로 좀 봐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연습을 시키셔야 되는데, 우선은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이제 극선인 걸 알고 있으면 조금 빨리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고1 문제로 바뀌어버리는데, 근데 왜 이걸 갖다가 제가 여기를 갖다가 중심을 원점이라고 뒀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인데, 여기 각이 세타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이게 중심이 원점인 원을 코사인 사인으로 잡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미 요 점의 좌표는 그냥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야 라고 잡는 순간 이거에 대한 조건은 그냥 끝난 겁니다. 맞죠? 삼각지하는 같다 해서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그럼 이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여기가 중심의 좌표가 이제 2,0이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되는 거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요렇게 생겨먹은 도형이 하나 나오죠. 그죠? 요 직각이고 여기가 직각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 요거 곱하기 요 길이는 요거 제곱이다. 이런 것들 쓸 수 있죠.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길이가 1이니까 요 길이가 나와요. 요 길이를 x라고 하면 실제로 이 x가 뭐가 나올까요? 요거 곱하기 요 길이는 요거 제곱이니까 1 나눠버리고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쓴 거 편의상 c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됐죠? 네. 그러면은 요 길이를 구하는 거니, 요 길이 2배를 구하는 거니까 직선 길이 L은 2 곱하기 1마 피타 쓴 거죠. 요거 제곱인 거니까 코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4제곱분의 1 이거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뭐만 해주시면 되죠? 2세타 넣고 적절히 이제 렛츠 파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할 때요, 끝까지 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한 번도 안 보여드렸으니까 좀 보여드리면, 이거 통분을 좀 해볼게요. 뭐가 되죠, 이거?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 1이고, 그 다음에 4니까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죠? 4코사인이고요. 통분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에다가, 빼기 1을 한 거니까 4배의 4코사인. 이렇게 돼버리죠. 맞나요? 통분한 거 맞나요? 좀 봐주세요. 맞죠? 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는 게 세타가 0보다 큰 쪽으로 갈 때 2세타거든요. 근데 이건 2분의 1은 여기서 이게 사라질 운명이고요. 세타를 안으로 넣어버릴게요. 안으로 넣어버리면 제곱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코사인 제곱분의 5 빼기 4코사인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분의 4 잠깐 나눈 거니까 여기만 들어가죠. 죄송합니다. 네. 자, 코사인으로 나눈 거니까 요거는 돈트 터치. 네. 5 빼기 4 코사인분의 1. 4도 빼버릴까요? 네. 세타 제곱분의 1 빼기 코사인.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너무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이게 2분의 1로 가죠. 네. 요거는 이제 부정형이 아니잖아요. 세타를 집어넣게 되면 이거는 이제 1이니까 또 4가 되겠죠. 그래서 2루트 2분의 1 곱하기 4 2루트인가요? 네, 루트 2겠죠. 계산을 하면은요. 네, 루트 2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다 하실 필요가 없죠. 수렴하는 극한의 기본성질에 대해서 실제로는 서술형에서 계속 써 나가야겠지만은 이건 수렴하는 값인데 0이 아닌 값이면 그냥 숫자로 바꿔치기 하고 간단하게 하고 다시 들어가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하나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식만 잡으면은 풀 수 있는 것들이 되게 허다해요. 뭐 10번이라던가 11번이라던가 이런 거 충분히 연습 좀 하라고 했는데 특히 11번 같은 경우 있잖아요. 뭐 반지름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상하함수적인 지식보다는 오히려 중등이나 이런 것들을
필요한데, 단 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냐면은, 어떤 길이를 갖다가, 어떤 상가함수로 표시한 근홍 자체도 숫자라고 생각하고 중등에서 썼던 그런 것들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뭘 힘들어 하냐면, 이 길이를 코사인 세타로 잡으면은 이게 숫자 1이면 이 길이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 길이가 코사인 세타면 이 길이를 표시를 못 해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이게 1이면 이게 코사인 값이니까 곱하면 되는 건데, 이게 코사인 값이면 이거는 또 코사인에 사인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이걸 상수라 생각하고 곱해 나가면 되는 건데, 이게 미지수라는 인식이 굉장히 있나 봐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12번하고 뭐 13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되는데, 자, 여기까지 대충, 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어쨌든 풀어오신 분들 중에서 조금 잘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좀 문제를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풀어드릴게요. 몇 번 정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까? 대충 답지가 있으셔서, 괜찮으신가요? 네. 아니면 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좀 알려줘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그래요. 저도요, 고3 수업을 하다 보면은요, 애들 이제 자기 같은 거 들고 오고, 타설 모의고사 문제, 도형 문제 들고 와요. 이 새끼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읽어보지도 않고 아예 들고 와요. 나중에 되면은요. 왜냐면, 편하거든. 다 해석해 주지. 맞죠? 네. 편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받아주다가, 아, 이게 받아주면 끝도 없겠다 싶어서 그냥 조건만 다시 설명해주고 다시 풀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이건 진짜 본인이 풀어보지 않으면 하나도 안 느는 것 같아요. 저만 자꾸 실력이 늘어요. 네. 저만, 그렇잖아요. 선생님들도 내신 대비하면은 실력이 우쩍우쩍 늘죠? 그죠? 근데 작년에 그 애들이 아니고 또 새로운 또 등기 없는 애들이 또 올 텐데 선생님들만 실력이 자꾸 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 수업이 쉬워졌다가, 어려워졌다가 다시 또 초심으로 쉬워졌다가 또 어려워졌다가 막 이런 걸 반복하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좀 너무 애들 모른다고 짜증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똑같은 질문을 20번 받겠지만 애들은 처음일 수 있거든요. 저도 요즘에 좀 초심으로, 실제로 제가 요번 내신 기간에 애들이 얘가 질문하고, 얘 질문하고, 얘가 질문하고, 또 얘가 질문하는 순간 폭발을 했어요. 한 번 해야지. 근데 애들은 지네들이 한 번 같은 질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좀, 그냥 애들 입장에서 좀 이해하려고 요즘은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못하는 문제 유형은 이제 하시다 보면 계속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이건 잘 못하는 유형이니까 네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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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한두 개만 더 하고 마무리 좀 짓까 싶은데요. 네. 끄셔도 될 것 같아요. 네.